평화로운 점심의 한때였다. 그때 경보가 울렸다. 평일 점심시간. 사람들은 작업을 멈추고 회사 식당으로 모였다. 다들 식판을 들고 밥을 받으며 저마다 이야기꽃을 피웠다. 다들 당황하기 시작했다. 경보음은 처음 들어본 소리였다. 이때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해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었다. 아무런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다들 가만히 있었다. 몇 달 전 안전검사도 받았다. 그 결과 안전하다 고 평가받았다. 거기까지 생각이 닿자 사람들은 한 가지 결론에 수렴했다. 오경보겠지? 생각이 끝나자 식판을 내려놓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다시 빵을 집었다. 그리고 1분 뒤 식당은 형체조차 남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곳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주. 사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찰광석 생산국 중 하나다. 그만큼 찰광상도 많고 오늘 이곳 또한 찰광상이다. 그리고 오늘 지역은 산악지형이며 광산 폐기물을 댐 형태로 저장한다. 계곡을 흙으로 댐의 형태처럼 막은 다음 찰광석을 추출하고 남은 산업 폐기물을 저장하는 방식이다. 수위가 오르면 흙을 추가로 쌓아서 해결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댐을 테일링스 댐이라고 한다. 하지만 테일링스 댐은 시간이 지나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가장 저렴한 산업 폐기물 처리 방식이라서 아직 일부 광산에선 여전히 쓰였다. 그 일부 지역 중 한 곳이 여기다. 그리고 외부 안전평가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평가됐다. 실제로는 위험해도 다음 계약을 위해 안전하다고 평가됐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는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외주업체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독립연구기관이 아닌 직접 고용한 외부업체에 돈을 주고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센서상 수치를 보고 기존 자료만 간략하게 본다. 당장 무너질 정도만 아니면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위험하다는 내부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당했다. 그렇다고 해도 완전히 테일링스 댐의 위험성을 무시한 건 아니다. 2019년 1월 25일부로 댐에 더 이상 추가로 폐기물을 투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 수많은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됐다. 폐기물은 단순한 고체나 액체가 아니라 진흙과 같은 점성이 있는 액체 상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불안정해진다. 그래도 기존 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에 안전해 보였다. 그렇기에 더욱 관리도 부실해지고 감시가 느슨해졌다. 수개월 전 담 내부에 설치된 센서가 이상 수치를 보였다. 일부 구간은 압력 변화 및 미세한 구조 변형이 기록됐다. 하지만 즉각 붕괴 기준을 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운영 허용 범위 안에 있었다. 따라서 굳이 돈을 쓰며 해체할 필요가 없었다. 댐을 해체하려면 해체 비용과 더불어 해체 기간 동안 광산을 멈춰야 된다. 댐은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더욱 댐을 해체할 필요가 없어 보였다. 또한 외부 안전평가를 받았다. 덕분에 광산은 운영을 중단하지 않았다. 인력도 철수하지 않았다. 모든 게 그대로 운영됐다. 아직까지 문제는 없었다. 사고 당일 오전, 광산은 정상 가동을 시작했고 인력은 전원 출근했다. 특별 경고나 작업 중단 신호도 없었다. 현장은 평소랑 같았다. 식당 내부는 경보가 울렸다. 회사 내부 기준상 식당과 행정동은 고위험 작업구역이 아니다. 평상시에 경보가 울릴 이유가 없었다. 아무런 보호구도 착용하지 않았다. 만약에 댐이 무너졌다면 소리라도 들렸을 것이다. 지금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사람들이 식사를 재개하던 그 시각, 댐 내부에서 액상화가 발생했다. 고체처럼 버텨주던 폐기물은 갑자기 액체로 변했다. 이 과정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 댐의 붕괴가 시작됐음을 경보로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경보는 대피하기엔 너무 척박했다. 경보가 울리는 시점은 사전 대피가 아니었다. 붕괴를 감지하고 울리는 경보였다. 경보가 울리면
테일링스 댐과 가장 가까운 회사 건물은 1분에서 2분이면 쓸려나간다. 즉, 경보를 듣고 움직인다 해도 이미 늦었다. 경보가 울린 후 아무도 더 식당에 오지 않았다. 통제나 안내방송도 없었다. 식당 안 사람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촉박한 시간은 허무하게 상황 파악하는 데 써버렸다. 그리고 1분 뒤 댐이 완전히 붕괴했다. 제방이 무너지며 수백만 톤의 폐기물이 한 번에 방출됐다. 폐기물은 진흙과 물이 뒤섞여 흘렀다. 높이는 수미터의 폐기물이 시속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들이닥쳤다. 댐이 붕괴하고 다시 1분이 지났다. 식당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해당 자리에 사람은커녕 건물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보였다. 폐기물만 지상에 남았다. 댐이 붕괴하고 5분 만에 인근 주택과 농지, 도로가 매몰됐다. 전력과 통신 또한 일부 투절됐다. 토사는 그대로 마을까지 덮쳤다. 총 27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사망자 중 대부분은 점심시간 식당에 있던 직원들이었다. 사망자 대부분은 즉사하거나 진흙에 매몰되어 질식했다. 구조작업은 진흙의 점성과 집안 붕괴로 인해 차질을 겪었다. 소방대와 브라질군, 경찰이 현장에 투입됐으며 자원봉사자들도 이재민 구호 활동을 했다. 이스라엘군도 140여 명이 투입되어 수색작업에 참여했다. 사고 직후 정부는 연방 차원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전국 광산 폐기물 댐 전수조사를 발표했다. 시민들은 같은 사고를 반복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업이 일으킨 인재다라고 분노했다. 사실 이 회사는 불과 4년 전 같은 사고를 겪었다. 같은 주에 위치한 같은 구조의 테일링스 댐이 한 번 무너진 전례가 있었다. 2015년 마리아나 지역 광산댐이 붕괴했고 19명이 사망했다. 폐기물은 강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가 브라질 역사상 최악의 환경재난 중 하나로 기록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고는 반복됐다. 두 사고를 겪은 브라질 정부는 더 이상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브라질 정부의 댐 전면 재조사로 수십 개 광산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됐다. 테일링스 댐은 새로 건축할 수 없도록 법안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이미 수백 명이 죽고 다쳤으며 강이 오염된 뒤였다. 또한 법안의 영향은 아이러니하게 노동자들한테 직격했다. 테일링스 댐 이외 폐기물 처리 방법은 초기 비용이 비싸다.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광산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해고됐다. 소수의 노동자들은 더 위험한 환경에서 더 빠른 생산을 강요당했다. 폐기물은 사고 인근 파라오페바강까지 유입됐다. 그 결과 중금속과 미세입자 축적으로 수년이 지나고도 어업이 제한되고 식수 불안이 지속됐다. 강의 복구 비용은 한화로 15조가 넘는 비용이 책정됐다. 하지만 그 돈을 쓴다 해도 사실상 복구는 불가능하고 연구관리가 요구됐다. 결국 강을 따라 식수를 사용하던 마을은 한순간에 물을 잃어버렸다. 광산 운영기업 및 최고 경영진과 임원, 외부 안전평가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댐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 가능했다. 외부 안전평가 과정에서 불리한 의견이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럼에도 운영 중단이나 인력 철수 및 사전 대비 계획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미필적 고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는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민사소송은 상당 부분 마무리됐으나 형사소송은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끝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죽고 다친 수백 명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염된 강은 영원히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단 2번의 방심 때문에.